김민규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3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입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진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천천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 변화, 전형별 모집 인원 변화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9명 증가해서 370명 모집을 하고요. 계열 모집,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87명 증가해서 417명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학과 모집, 종합 전형이죠. 이 부분은 127명 감소해서 630명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3명 증가해서 360명 모집을 하고요. 자, 정시 같은 경우에도 군별 인원 변화가 좀 있습니다. 가군에서는 26명 감소해서 721명 모집하고요. 자, 나군에서는 47명 증가해서 754명 모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계열별로 조금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인문, 사회, 경영, 금융 계열 같은 경우에는 3합 6으로 탐구 하나 반영하고요. 이렇게 조금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탐 중에서 3합 5 탐구 하나 반영이죠. 이렇게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특징, 성균관대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제2외국어하고 한문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작년부터 제2외국어가 한문이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 전에는 제2외국어 한문을 사탐 하나로 대체 가능한 대학들이 서울 상위권 대학들도 꽤 많았는데 이제는 어디밖에 안 남았다? 성균관대학교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서 내가 제2외국어나 한문에 좀 강한 학생이다,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성균관대가 대체 가능하니까 성균관대도 조금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논술 이제 100%로 모집을 합니다. 작년에는 논술 60에 그 다음에 교과 40% 일괄 선발했는데 올해는 논술을 100으로만 반영을 하고 교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의 포인트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논술 전형에서도 최저학력 기준은 학교장 추천 전형의 어떤 최저학력 기준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 같은 경우가 4합 5로 평가를 한다, 4합 5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2개 평균입니다. 이런 부분들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과별로 조금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모집 단위별로 모집 인원의 증감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집 요강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조금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과 모집하고 논술로만 모집하던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각각 5명씩 모집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뭐냐면 인문과학, 사회과학, 전자전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 모집 인원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거 모집 요강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을 지원할 친구들은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신 전공의학으로 모집하는 학과들은 모집 단위들은 학교장 추천 전형 대부분이 조금씩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그 다음에 건설환경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 모집을 안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열 모집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학교장 추천 인원 중에서 감소한 인원이 다 이쪽으로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과 모집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별 증감 인원이 변동폭이 많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좀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듣는 질문이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에서 관련해서 선생님이 받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요, 성균관대학교가 싫어한대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지 말래요.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듣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성균관대학교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아무래도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지원자 풀을 보면 특목 자사고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반고 학생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학생부 관리가 특목자사고 학생들처럼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일반고 학생, 내신 1점대 학생을 성균관대 학종으로 많이 합격을 시킵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냥 학교에서만 학생부 관리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친구들이 속한 지역의 어떤 컨설팅 전문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로부터 학생부 관리를 받아보시길 좀 추천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학생부 성균관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합격자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 내신이 2.0 학생들이 합격을 했어요. 내신 2.0의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신 3.0인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제 내신이 2.5예요. 일반고 학생이에요. 그런데 왜 선생님은 지원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평균의 함정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평균 얼마라 그랬죠? 3.0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일반고예요. 그런데 내신 평균이 2.0이에요. 2.0인 친구 합격했어요. 특목 자사고 학생 내신 평균 4.0이, 내신이 4.0인 학생이 합격을 했어요. 평균하면 얼마 나와요? 3.0이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권역별로 분리를 하지 않고 종합해서 평균 내서 학교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다 종합해서 평균 등급을 발표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합격 등급이 특목 자사고 일반고 다 포함된 내신 등급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관리를 누구처럼 해줘야 된다. 특목 자사고 학생들처럼 관리를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올해 성균관대학교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